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평생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해서 소위 사자 직업 가진 번듯한 자식 만들어 놨더니 그 자식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도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막힌 사연입니다. 박순자 여사, 올해 나이 7순입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 잃고 시장 바닥에서 젓갈 장사를 시작했지요.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 받고 겨울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철철 나도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내 살배기 아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이 애미처럼 살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사는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알았지? 순자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뼈 빠지게 번 돈, 본인 입에 들어가는 밥 한 끼도 아까워 찬물에 밥 말아 젓갈 하나 올려 드시면서도 아들 민준이 책값이며 학원비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민준이는 보란 듯이 명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더니 사법고시까지 단번에 패스해 대한민국 검사가 되었습니다. 시장통 전체가 뒤집어졌죠. 순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박순자 여사 7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연회장을 빌렸답니다. 순자 씨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잔뜩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며느리 쪽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사돈댁 식구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나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들의 눈빛에는 시장통 젓갈 장수 출신 사돈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괜찮았습니다. 저기 저 단상 위에 늠름하게 서 있는 내 아들, 김민준 검사가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드디어 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민준 씨의 표정이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7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조하기 짝이 없는 짧은 인사말. 그리고 민준 씨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뭘까? 현금 다발인가? 아니면 효도 여행 티켓인가?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미에게 주는 아들의 따뜻한 보답일 거라 믿으면서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꺼낸 순간 순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여행 티켓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준 선물은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순자 씨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남은 전셋집마저 경매로 넘기겠다는 법원 통지서였던 겁니다. 민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순자 씨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겨우 물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죠. 민준 씨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드린 생활비며 용돈들 다 합치면 이 집 전세금 정도는 될 겁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더 이상 저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서로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칠순 잔치상 앞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늙은 노모에게 빚 독촉이라니요.
순자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옆에 있던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거들더군요. 어머님, 그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저희 그이가 어머님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검사 체면도 있는데 시장통 냄새 나는 어머니랑은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죠.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혼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호텔 밖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이 비에 젖어 질척거렸지만 순자 씨는 그것도 모른 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40년 넘게 젓갈을 주무르느라 닳고 닳아버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놈을 검사 만들겠다고 내 청춘을 다 바쳤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차라리 그때 민준이가 대학 갈 때 그 등록금 마련하려고 마지막 남은 가게 보증금 뺐을 때 그냥 장사나 계속할 걸.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악에 받쳐 아들의 고급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아들의 싸늘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결국 순자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낡은 전셋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칠순 잔치에서 받아온 그 저주스러운 서류 봉투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 쓰러진 순자 씨의 눈에 아까 던져버린 봉투 사이에서 삐져나온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혹시 돈이라도 조금 넣었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순자 씨. 그 안에는 민준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민준입니다. 오늘 잔치에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민준 씨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 비리의 핵심에는 놀랍게도 민준 씨의 장인어른, 즉 사돈댁 식구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법조계마저 주무르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그들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가장 먼저 민준 씨의 약점인 어머니 순자 씨를 공격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전셋집을 빼앗고 협박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놈들은 제가 어머니를 끔찍이 아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버려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일부러 처가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고 법적으로 절연하는 쇼를 벌인 겁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빼돌려 놓았던 것이죠. 그 비톡촉 서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패였던 겁니다. 곧 모든 수사가 끝납니다. 놈들이 잡혀가고 나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자 씨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대기업 회장과 고위 검찰 간부가 연루된 대규모 뇌물수수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준 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일당이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TV 화면에 수사 브리핑을 하는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 씨의 낡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달려온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순자 씨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다. 내 새끼. 내 마음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겠노. 얼마나 무서웠겠노. 젓갈 냄새 배인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는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때로는 자식을 위해 지는 척 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칠순날 받아든 그 잔인한 봉투 속에는 세상 그 어떤 효도 선물보다 무겁고 깊은 아들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여도 그 속엔 부모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